동물원의 나만큼 시시한 동영상은 여태껏 없었다. 음질도 떨어지고 내용도 따분해서 홈무비 수준도 안 된다. 이거는 아마도 최초로 올린 영상 내용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했던 코끼리 코를 설명하는 영상 말입니다. 아마도 처음 시작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겠죠. 진행단자는 어색해 보이고 촬영 기법은 미숙하다. 코끼리 두세 마리가 천천히 몸을 움직이며 꼬리를 휘두르는 것 말고는 정말이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오가는 사람도 없다. 뭐랄까 좀 끔찍하다. 처음 지하철이라든가 새로 출고된 자동차는 시운전이 필요하죠. 지하철의 경우 대략 6개월 정도를 시운전을 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유튜브 영상을 찍는 것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물론 저도 처음 영상을 올린 것은 5분밖에 되지 않은 시험 영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영상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렇다고 좀 끔찍하다는 표현은 좀 과장된 것 같네요. 어찌되었든 자베드 카림은 동물원의 동영상의 주인공이다. 그러니까 처음 이 코끼리 영상을 올린 유튜버의 이름이 자베드 카림이라는 사람인데, 물론 유튜버 크리에이터라고 부르기도 좀 어색한 표현이겠네요. 그 동영상에서 그는 짙은 청색 셔츠에 헐렁한 바람막이 점퍼를 입고 카메라를 초조한 듯이 바라본다. 그 뒤에는 샌디에고 동물원에 코끼리가 있다. 그는 자다가 막 깨서 얼떨결에 말하는 듯하다. 아니면 블랙 코미디를 연습하고 있는지 19초 동안 원 테이크로 찍은 이 영상은 특별한 효과나 초점 변화도 없다. 촬영 경험이 없는 사람이 비디오 카메라를 처음 사서 찍은 수준이다. 카림은 더듬거리며 이렇게 말한다. 자, 이제 코끼리 앞으로 왔어. 근데 이 녀석들 코는 진짜로 길어. 끝내주네. 그는 코끼리를 뒤돌아보고 난 후 다시 카메라를 향해 이렇게 덧붙인다. 이제 할 말이 없어. 이 동영상은 아무리 봐도 강렬한 콘텐츠와는 거리가 멀다. 아까 제가 언급한 대로 그냥 시험 영상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이 글을 쓰는 시점을 기준으로 6천만 명이 동물원의 나를 봤다. 컴퓨터 학과 출신의 카림은 코끼리 무리와 맞섰을 당시 유별나게 숫기 없는 20대 남자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때 그는 미래의 큰 변혁을 일으킬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최초의 유튜브 동영상을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 그 당시 보통 사람이 온라인으로 동영상을 보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동영상 다운로드 속도는 엄청 느렸고 그나마 속도가 빠른 초고속 광섬유 데이터 통신망은 너무 비싸고 설치가 아주 복잡해 복잡해서 일반 가정에서 이용하기 힘들었다. 터치 스크린 방식의 아이폰이 스티브 잡스의 손에서 탄생한 건 그로부터 2년 후였다. 그때까지 컴퓨터 사용자들은 느린 데이터 통신망이나 그보다 더 느려터진 전화 모뎀을 사용해야 했다. 그러면 몇 분, 심지어 몇 시간이 걸려야 비로소 동영상 같은 대용량 콘텐츠를 올리거나 내려받을 수 있었다. 25살의 카림이 코끼리 앞에 서 있던 때에도 인터넷 혁명은 진행되고 있었지만 이미지보다는 주가와 같은 금융 데이터, 생활 정보, 뉴스 따위의 이 정보 시장만을 변모시키는 단계였다. 캘리포니아주는 스타트업 세계의 심점으로서 혁신가들이 인터넷 혁명을 여러 가능성을 하나하나 실현해가던 곳이었다. 대개는 여러 회사가 같은 공간에서 경쟁을 벌였다. 지금은 인터넷에 정보를 검색할 때 대부분 망설이지 않고 구글에 접속하겠지만 2000년 초에는 구글 외에도 지부스와 알타비스타 같은 몇몇 소규모 기업들이 함께 경쟁하고 있었다. 온라인 동영상의 초기 가능성이 발견되다 거기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몇몇 선구자들은 적어도 이론상으로 동영상이 더 정확히는 동영상 블로그가 웹의 미래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2003년과 2005년 사이에 여러 동영상 사이트가 만들어졌다. 2003년 이스라엘 출신 사업가들이 메타카페를 출범시켰고 2004년 말에는 2개의 사이트가 세상에 나왔다. 바로 독립영화 제작자용 플랫폼인 비메오와 사진, 동영상, 음악 공유 사이트인 그루퍼다. 동영상 플랫폼의 선구자 가운데는 비메오의 공동 창업자 제이크 로드윅도 있었다. 비디오가 아니고 비메오라고 있어요. 일종의 웹사이트인 거죠. 또 그 제이크 로드윅이라는 사람은 새로운 영상 세대의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열린 최초의 컨퍼런스인 브이로거콘에서 강연을 하기도 했다. 브이로거콘은 2005년 1월 22일 오전 9시 뉴욕 브로드웨이 721번지에 있는 11층 건물 4층에서 열렸다. 동영상 블로그라는 신세계를 개척하라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를 경계하는 사람들도 몇 주간 회의에 참석했다. 그런데 이
이 회의의 주최자인 제이 디스먼은 행사 전에 뉴욕 대학교의 인터랙티브 텔레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 건물에서 이렇게 논평했다. 우리의 사사로운 모임이 엄청난 구경거리가 됐습니다. 최초의 브이로거들이 브이로거콘에 모여 하루 동안 진행한 토론에서 가장 돋보였던 것은 그들의 성견 진영이었다. CNN 인터내셔널의 디더먼 기자는 콘텐츠는 왕이다 라는 제목의 한 세션을 소개하면서 동영상 블로그라는 새로운 방식의 방송이 지닌 독창성을 이렇게 요약했다. 중요한 점은 동영상 블로그가 일반 총행식의 TV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때그때 시청자의 의견을 듣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 동영상 블로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짐작으로는 그 얘기를 들은 약 50명의 청중 가운데 동영상을 만들어 본 사람은 절반 정도였다. 다른 토론 주제는 동영상 블로그 활동으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지였다. 잠실대가 볼일을 보고 와야 하는 관계로 나머지 본문 내용의 영상은 이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